자, 우리가 아까 분류도 할 수 있다고 했었고, 그러죠? 회귀, 예측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제 결과 값에 따라서 틀 이름도 나눠져요. 그래서 분류를 했었을 때, 즉 범주형 종속 변수일 때는 분류나무, 그리고 그 결과 값이 연속형 종속 변수였을 때는 회귀나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적합성을 평가하는 알고리즘들을 카이 제곱 통계량이라든지 진리 지수, 엔트로피 지수, 그리고 F 통계량이라든지 분산 감소량을 쓸 수 있고요. 이 방법들에 따라서 알고리즘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카이드 3, 카트, ID 3, C4.5, 5.0 이런 트리 이름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류나무 트리에서 분류나무 트리 종속 변수가 뭐예요? 범주형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쓸 수 있는 분리 기준은 첫 번째 카이 제곱 통계량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쭉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카이 제곱 통계량이 크다는 것은 분리 노드가 이질적이다. 이질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 카이 제곱 분포 어떤 모양으로 배웠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배웠었죠. 그럼 카이 제곱 값이 크다는 건 이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쪽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질적이다.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된다. 즉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상황이 되면은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실제 사례입니다. 자, 아직 이건 배우지는 않았는데요. 자, 우리가 범주형 변수를 분석을 할 때는, 이런 교차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노드, 오른쪽 노드, A 속성이냐, B 속성, 즉 각 속성별로 왼쪽 노드냐, 오른쪽 노드를 실제 관측값과 기대값, 즉 6, 0, 2, 4는 보시면 A 속성에는 뭐가 있나요? 자, 여기가 지금 5대 5죠. 0.5대 0.5로 A, B 속성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자, 이것을 이질적이죠. 분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자, 그랬었을 때 A 노드를 왼쪽 노드는 A 속성이 6개, 그리고 B 속성은 2개로 구성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오른쪽 노드는 A 속성은 0개, B 속성은 이제 4개로 구성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구성을 했었을 때, 저 왼쪽 노드의 합은 같죠? 구성을 했었을 때 이런 교차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갈로에 있는 값이 기대값입니다. 자, 그래서 기대값을 구해요. 그래서 각각 이제 정의를 해놨고요.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곱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전체 합은 몇 개예요? 12죠. 그리고 여기 각각에 나누고자 하는 값을 우리가 관측값이라고 6, 0, 2, 4로 넣었고요. 기대값은 A 속성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전체 12분의 여기 합, A 속성의 합과 왼쪽 노드의 합의 곱으로 구해요. 그럼 합계 가지고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는 몇 개였나요? 12개이죠. 여기 부모는 12개이죠. 12분의, 즉 A 속성, 즉 왼쪽 노드, 그리고 오른쪽 노드의 값을 구할 건데, 왼쪽 노드는 어떻게 구하나요? 6 곱하기 8로 구합니다. 그래서 12분의 6 곱하기 8이 어떻게 왼쪽 노드의 기대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 노드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12분의 6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값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자, 그러면 이 비율이 같냐 안 같냐, 동질하냐 아니라는 비율로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자, A와 B의 구성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질적이다라는 걸로 기무가설, 즉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기무가설을 수립을 하고요. 비율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질적이라고 판단해요. 얘는 대립가설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카이 제곱 분포 검정 통계량은 요거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그 통계량을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면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 여기 우리가 동일하게 95%의 값은 찾아보시면은 3.83이거든요. 우리가 구한 통계량의 값은 여기 6에 있죠. 그럼 여기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질적이다. 그럼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자, 다음은 진위지수예요. 진위지수, 범주형인 경우에 분리 기준. 두 번째는 진위지수입니다. 자, 진위지수라는 말은 경제적 불평등을 표현한 방법이고요. 1에 가까울수록 소수의 사람이 독점한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소수만 있다라는 거죠. 불순도가 높다. 즉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소수가 독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불순도가 높다. 0에 가까울수록 모두가 평등하다. 즉 불순도가 낮음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진위지수 요식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성별로 분리할 거냐, 나이 기준으로 분리할 거냐를 이렇게 사례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부모 노드는 0.5로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성별 기준으로 분리했었을 때와 나이 기준으로 분리했었을 때를 이렇게 지니 지수 값으로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별 기준 했을 때 남, 여는 각각 0.32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나이를 분류했을 때는 0.48이에요. 자, 0.5 기준으로 해가지고 0.32가 많이 감소했나요? 0.48이 많이 감소했나요? 맞아요. 0.32가 0.18만큼 감소했고 더 많이 감소했어요. 나이 기준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분리해야 된다? 성별 기준으로 분리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진위 지수입니다. 즉 엔트로피 지수도 비슷해요. 엔트로피 값이 클수록 불순도가 높고요. 불순도가 클수록 자신 노드는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어디가 나옵니까? 엔트로피 지수가 우측의 요 사례가 엔트로피 지수가 0.24가 되고요. 그리고 분할 전 엔트로피 지수는 이제 1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10개였죠? 그럼 어쨌든 0.24, 즉 감소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얘는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후 관계로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 식 마찬가지. 요 식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종속형 변수일 때는 어떤 기준으로 분리를 하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F 통계량이에요. 그래서 F 통계량, 앞서서 F 통계량이 우측에 있으면 이질적이다라는 거 카이저 분포가 같죠? 그래서 대립가설이 만족이 될 때 분리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분산 감소량. 동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은 같은 집단으로, 이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은 다른 집단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때는 어떤 기준? 분산이 줄어드는 기준으로 해서 분산 감소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속형 변수는 이제 분리 기준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카트라든지 CO 5.0, 카이드, 캐스트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용도로 나눠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 각각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표 한번 눈으로 한번 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